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차연희입니다. 하나의 공기업을 선택해서 차분하게 분석해보는 저 차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건강한 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마시고 싶은 물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물은요, 미네랄 성분이 균형 있게 잡혀 있는 물을 우리가 건강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그 다음에 생수, 정수기물, 우리가 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이죠. 그런 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미네랄에 대한 비교 함량을 해보는 그런 결과를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돗물과 생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미네랄이 함량돼 있는데요. 정수기는 어떤 정수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외국의 수돗물 음용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90% 이상이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고요. 미국은요, 80% 이상이고 일본은 78%의 이상을 음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음용률, 수돗물 어떤지 조사해 본 결과를 보니까요, 55%의 음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음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수돗물의 맛이 별로 없다. 그리고 수도관에 대한 이런 불신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음용이 낮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TV를 보면은요, 80년대 아주 옛날이긴 합니다만, 그때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수돗물을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누구나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은 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먹는 샘물 뭐 이런 용어가 통칭되다 보니까 수돗물은 먹기보다는 뭔가 생활용수라던가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로 사용을 주로 하고 있고 음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맛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약품 냄새가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이렇게 수돗물 먹으려면 약간 약품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약품 냄새, 염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무해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돗물 사실 드셔도 된다라고는 합니다. 제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자원공사에 가보니까요, 모두 다 수돗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돗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몇십 년 동안 20년씩 근무하신 분도 드시면서 아무 문제 없었다 하실 정도로 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들었는데 막상 또 수돗물을 먹고 하루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수돗물을 먹고 있네 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우리 녹차 티백을 넣어둔다던가 아니면 레몬을 넣어두면 염소 성분이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물 산업과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깨끗한 물, 모든 사람에게 먹고 싶은 물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 지구의 97%가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민물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적인 차원이 점점 그런데 줄어들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물 공급이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엔에서는 1992년 3월 22일에 세계 물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로서 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으로서요, 1967년 11월 16일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생활용수라던가 수질에 대한 개선, 그리고 국민 생활의 향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관 및 주요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주요 연역을 보면은 수자원공사는 지금 한 50년 정도 역사를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알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기관 및 기관의 주요 연역 이 부분을 이제 홈페이지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홈페이지를 봤을 때 좀 용어들 중에 좀 생소한 용어,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을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과거의 어떤 사업들이지만 좀 살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의 연역과 좀 초기에 설립됐을 때 연역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사업 중에서요, 파주 SWC 3단계 사업이라는 거를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SWC 산업이라는 건 스마트 워터 시티라는 사업으로서요. 파주 지역을 이제 파주시와 우리 수자원공사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파주시의 물 관리, 안전한 물 관리를 하면서 수질에 대한 부분들을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집 물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국민들에게 이 수돗물에 대한 안심하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적 취지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물로써 미래를 열고 물로써 행복을 나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물로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전은 글로벌 워터 프로페셔널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재상으로는 내실 있는 인재, 혁신적인 인재, 그다음에 신뢰 있는 인재라는 이 세 가지의 인재상을 갖고 있는데요. 내실 있는 인재에서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 방식을 지향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향하는 그런 인재를 말하고요. 혁신적인 인재, 많은 공기업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혁신, 지금 공기업에서는 아주 절실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기존의 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도전하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 신뢰 인재는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 청렴한 그리고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재상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회공헌 활동 축으로 나눠지는데요. 건강한 물 공유라는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사회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회활동, 미래 희망 실현이라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물 공유는 아무래도 한국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수돗물과 관련된 이런 배관, 이런 시설들이 노후되고 낙후돼 있는 것들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던가 의료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지원해 드린다던가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희망 실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라던가 이런 물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멘토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 실현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기능 및 역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가지의 주요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그 7가지의 특성을 보면은요, 수자원에 관련된 시설과 건설, 시설을 개발하고 건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광역 상수도의 그런 건설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런 시설에 대한 건설적 측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에 특수적으로 이제 물이 좀 많이 공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 개발을 하거나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이런 수탁 운영을 맡아서 이제 개발 단계 수탁 운영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설비의 어떤 진출이라던가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역할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물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통합 물 관리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물 관리,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요,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다시 말해서 물을 관리하기 위한 물에 대한 댐부터 시작해서 하수, 처리까지의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합하고 그 통합하는 가운데 물에 대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을 우리나라 전국을 3등분으로 해서 권역 단위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강 권역의 본부라던가 금영 지역의 본부라든가 낙동강 지역의 본부라던가 이렇게 3지역을 구분해서 통합적 물 관리를 세분화시키고 있고 그런 물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한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한 건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구수는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의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물 부족 국가로서 앞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물 관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뭄, 홍수 자원의 부족으로 강수량이 많을 때는 엄청 많지만 또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수록 가뭄이 생겨서 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수량이 계절적 편중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서 잦은 물 재난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고 TV를 보시거나 보셨을 겁니다. 직접 겪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 물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통합 물 관리의 주요 사업을 3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물이 처음에 생성되고 그리고 물이 하수에까지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물에 대한 하수 처리에 대한 것들부터 안전하게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물에 대한 것을 시스템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터 밸류라고 해서 물이 생성되고 댐을 건설하거나 어떤 호수를 만들거나 했을 때 그 댐과 호수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만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다시 말해서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수변 공간의 가치를 높여서 국민들의 생활에 좀 더 편익성과 문화적인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뭔가 환경적 오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관리하는 수변 관리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런 모든 기반적 시설들을 플랫폼화하는 워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빅데이터라던가 IoT라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혁신을 일으키고 그 플랫폼 혁신을 통해서 국가적인 경쟁력 창출이라던가 우리 국민들에게 하이테크로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3가지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졌는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워터 사이클이라는 통합 물 관리라는 부분에서는요. 처음에 댐을 이제 건설하게 되면 그 댐과 관련해서 이제 댐이 부실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취수 능력 증대를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댐 하류에서의 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하천과 함께 우리가 물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타 등등 하수도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운용되고 공급하고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런 관리에 대해서 물에 대한 앞으로 기상적으로 비가 올 건지 눈이 올 건지 뭐 가뭄이 들 건지 이런 기상적인 측정에 대한 부분과 분석과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거를 종합물관리센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시켜서 앞으로 물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고 방출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라는 물관리 예측을 하는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통합물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변 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댐을 건설하거나 호수를 만들거나 이런 물과 관련된 곳을 이제 어떠한 사업적 목적, 기능적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그 댐만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인간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시설도 같이 이렇게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자라고 해서 이제 워터밸류라는 것으로서 수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를 기반으로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을 이제 구성하기도 하고 그 도시 안에 아까 SWC 사업, 파주와 같은 스마트 워터시티, 그래서 내가 마시는 물이 어떠한 물이고 어떠한 수질인지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나의 신도시, 이런 곳에 산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수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골재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형성하고 만들고자 하는 것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친수 공간 조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동식물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사람과 이런 동식물들 간에 이제 서로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며 이제 산업단지의 어떤 조성,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에 배출이 되지만 그런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서 같이 이제 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삶에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도시계획을 이제 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계속 축적하고 기술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계속 발달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해서 해외에 이런 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나라에 우리의 기술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통해서 운영하고 관리해주고 또 때로는 그 기술을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그런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은요, 선진 물관리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선진국인 네덜란드에도 우리의 이런 물관리 시스템을 선보이는 그런 기사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사회적 기업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로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는 수돗물을 막고자 하는 제주특별시와의 어떤 협약적 사업도 있고 물산업에 대한 스타트업, 그래서 물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수자원공사의 본연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육성에 나서는 그리고 또 그런 스타트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라는 것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요약해보면요, 세계를 선도하고 글로벌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물을 먹을 수 있고 고객과 공감하는 그런 투명한 공기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영적 전략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운영 형태로는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형태를 가지고 수자원, 수도, 그다음에 수변 사업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자원공사의 채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직도를 좀 살펴보면은요, 기획본부부터 시작해서 해외사업본부, 그다음에 융합연구원 이렇게 등 해서 다양한 본부들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이런 물 권역별 본부들이 있는데요. 3개, 한강권역본부, 권영섬 권역본부, 낙동강 권역본부 이렇게 3개의 권역본부로 나누어져서 한강 권역에는 14개의 지사, 금영섬 권역에는 20개, 그다음에 낙동강 권역에는 20개의 지사 이렇게 다양한 지사와 동남아 사업단을 포함해서 7개의 사업단으로 해외 진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가면은 대전이 이제 본사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한다라는 부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이런 권역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54개의 권역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지원한 지원한 권역에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순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공고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채용 예정 계획을 보면은요, 신입직으로 18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일반직 형태로 채용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이제 이번 달 2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1차부터 3차 전형까지 5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서 인턴 선발 후 이제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채용 전형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공기업들이 이런 채용형 인턴을 하고 있다는 건 검증된 인재를 쓰겠다. 그러니까 어떤 스펙만 보진 않고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쓰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내가 이 회사에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지 역시 전국 단위가 되시겠죠. 제출 서류 부분, 입사 지원서, 이 수자원공사는 어학성적표를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어학성적표는 이제 기준점이 700점 이상입니다. 보통 이제 공기업 기준점들이 대부분 이제 700점 이상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 기준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700점 정도의 토익 점수를 만약에 받아 놓으셨다면 이제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평가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허들의 개념에서 이제 이런 제출 서류를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자격으로 이제 토익 점수가 있고요. 우대 사항으로는요. 국가보훈대상 장애인 기초생활 전문 자격 보유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채용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보면은요. 서류 전형부터 필기 1차 전형, 면접 2차 전형, 면접 3차 전형으로 해서 총 3단계, 서류까지 합치면 4단계의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채용형 인턴으로 1개월간 우선 평가를 한 후에 1개월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이제 정규직 전환으로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1개월 평가의 짧은 기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평가 때 이제 아무래도 평가에 잘못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1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근무를 하실 수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평가에 합격이 되시더라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개념보다는 수습의 개념으로 2개월을 더 이제 지내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3개월 후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서류는 제출합니다만 서류 전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평가는 없습니다. 단지 외국어 성적에 이제 불가 여부만 보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필기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에서의 선발 예정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을 하고 있으며 문제로서는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보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의사소통, 수리능력, 자원관리 이렇게 4가지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 의사소통은 어느 공공기관이나 상당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소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셔도 어느 공기업을 가시든지 꼭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2차, 그러니까 2차, 3차지만 1차 면접, 2차 면접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면접 전형에서의 직무 PT 면접,
이라는 부분을 이제 보고요. 그 직무 PT 면접 전에 NCS 직업 성격 검사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NCS 직업 성격 검사를 보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NCS 직업 성격 검사가 아주 이렇게 크게 면접의 점수에 당락을 기준을 잡진 않고요. 면접관이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NCS 직업 성격 검사의 그 검사 항목들은 직업윤리, 자기계발, 대인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를 검사 항목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접 1차 면접의 PT 면접은 수자원공사의 면접관 분들이 실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럼 제공한 문제지를 보고 자신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그 선정된 문항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도록 해서 본인이 A4 용지에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작성한 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면접 장소로 들어가서 이제 면접관 다대 본인 1, 다대 1의 면접 형태로 해서 본인 혼자서 PT 면접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면접의 형태는 그냥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들을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 내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내용의 구성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용들을 이제 읽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내용의 그런 구성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구성돼 있고 본인의 그런 지식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를 두고 있는지 면접관들은 현장에 계신 직무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측정이 가능하고 본인이 답변한 그 PT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심층 질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을 PT에서 말씀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되고 답변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전공 지식이라는 부분들, 이런 기초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지식, 시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계셔야 답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3차 면접, 마지막 면접, 역량 면접에서는 공사의 핵심 가치 여부라던가 역량에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런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제 자소서가 1차 서류에서 전형 단계에서는 평가하지 않으나 면접 단계에서는 자소서 기반의 구조화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 내용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면접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채용 인턴 90%가 정규직 전환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봉 정보를 보면 3,200만 원 정도의 연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작성 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선발 권역, 그래서 수도권,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이렇게 지역별로 권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작성하시고 그 지역에서 합격이 되시면 그 지역으로 배치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서류를 내신 분들하고 경쟁적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앞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또 내가 제출한 지역의 지원자들과 또 경쟁을 한다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지역 선택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 중에 공통사항, 공인 어학 점수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토익 700점 이상 그리고 기타 일본어나 중국어 자격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보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에 오버스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 한 가지를 잘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하실 때 큰 문제 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대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취업에 관한 취업 지원 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차 전형, 이제 필기 전형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우대사항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대 전문 자격증 역시 채용 공고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작성을 하시고 증빙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절차 중에 조금 더 이제 내부적으로 안배를 두고 있는 이제 채용 절차 속 안에서의 우대 사항인데요. 양성 채용 목표제와 비수도권 지역인 채용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부분들을 채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차 전형 선별 인원의 30% 미만 미달 시
일정 점수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을 하는 그런 응시자 기회 여부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지원자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러니까 30%가 여성 지원자가 1차의 합격 전형에 이제 합격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이제 합격자를 응시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성 지원자를 30%에 맞춰서 이제 계속 면접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비수도권 지역 인재 역시 1차 전형에서 이제 수도권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 거죠. 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지원을 했을 때 4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차 전역에 선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시할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해 준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대생들이 취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는 좀 열려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절차 중에서 이제 모집 부분,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직에서는 뭐 기획, 전략, 인사, 재무, 총무 이런 업무들이고 기술론,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 환경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총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총무에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 시간 관계상 총무라는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총무는 이제 임직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 복지를 지원하고 내외적으로 회사의 품격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에 이런 행사 지원과 관련된 업무들이라던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라던가 비품 관리, 문서 관리, 그다음에 기타 복리후생, 그다음에 보안 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필요 지식에 의하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적 동향과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를 항상 이제 분석하면서 행사에 대한 기획과 그다음에 그런 행사들을 잘 운영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재무적인 회계와 관리적인 회계적 관점을 재무적 지식을 이제 갖추고 있으며 외부에 위탁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업체와의 정보들 비교 분석하는 그런 지식들,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우리 회사에 이제 파견 나오는 경우들, 이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령이라던가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갖추고 있으며 필요 지식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위탁을 하거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대행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세 정보, 물가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항상 검색하고 또 그런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대인 관계를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총무팀에서 본인이 직접 행사를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진행할 수 있다면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회사 직원들에게는 더 즐거움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행사를 직접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요. 이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춰야 되고요. 항상 객관적인 태도. 왜냐하면 타 부서와의 관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총무부서는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고 저기서 요구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서로 이제 각각 다르게 해결해 주면은 불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며 또한 고객, 우리 직원들의 고객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이제 직무 이제 채용에 있어서 토목 파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파트의 토목을 이제 사업을 관리하는 영역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요. 이제 외부 위탁 업체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토목 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런 사업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로서 건설 시공 사업의 관리를 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를 이제 파악하면서 시공되는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시공 관리, 공정 관리, 안전 환경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능력으로서는 건설 사업 관리 계획 검토를 하며 설계 도면들을 검토할 수 있고 시공과 공정 관리에 대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요 지식, 당연히 설계, 도면, 공정표, 공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일정 관리, 그다음에 토목에 대한 재료 이런 특성들을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술로는 이제 원활하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공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이제 CAD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공간 지각적인 공간의 정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정확한 측정 기술 등의 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인 기술을 이제 도입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그 매뉴얼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에서 언어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역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외부 위탁 업체들을 관리하고 수행시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건설적 현장 관리를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유연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하는 품질 향상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당히 이런 시공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청탁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 처리 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근무하는데 이제 오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투명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채용 공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분석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채용 공고 이제 예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잡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공고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치시면은 2017년도 상반기 하반기 채용 공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채용 공고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속에 있는 직무들을 보시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기술서를 확인해 보신다면 아, 이런 업무를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하고 적합성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취업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소서 어떻게 문제가 제시돼 있고 자소서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문항 분석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험 기술서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이제 입사 서류 안에 이제 이력서와 같이 자신의 교육사항, 그다음에 직업훈련사항, 그다음에 관련 경력사항, 그다음에 뭐 직업 외유에 관련된 경력사항,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직무 중심의 이런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 사항들을 정리하는 이력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경험 기술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 기술서. 그럼 당연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 직무, 내가 만약 토목으로 지원하겠다, 아니면 내가 행정에서의 총무로 지원하겠다라는 직무를 기준으로 관련성 있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기타 직무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뭐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 지식을 쌓았던 그런 경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만 작성을 하는 부분으로서 내가 해당 직무의 관련성 여부의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교육, 경력, 경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고요. 그런 기술한 내용들의 본인의 역할과 행동과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지원 직무, 말 그대로 여기에서도 나와 있죠. 교육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경력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풍부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교육 사항은 좀 있는데
경력사항에서는 없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 여부는 이제 교육 중심에서 내용이 작성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나는 교육은 받지 못해서 좀 미비하나 경력사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럼 조금은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자료가 서류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 단계에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 내용 항목도 있지만 이제 경험기술서 안에 나오는 항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많이 띄는 그 항목에서 강점적 요소를 경력사항으로 포지션을 맞췄다라고 하면 경력 중에 본인의 역할과 행동과 거기에 따른 성과 이런 로직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역량 기반의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는 5개의 문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5개의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그다음에 직무와 그다음에 나와 이 3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자소서에 풀 거냐라는 게 자소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자원공사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해를 왜 항상 이렇게 먼저 선행해서 자소서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수자원공사라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역시 자소서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냥 내용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관심이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틀을 수자원공사의 틀에서 여러분의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죠.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300자 이상 500자 이내라고 해서 한 13줄 정도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요.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참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한 분야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막 그걸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지라고 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우리 인재상 잠깐 보셨죠. 내실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 기반의 SOC 산업의 그런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개개인의 역량, 핵심 역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관으로서 직무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문항에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채용 공고 분석, 자소서 분석을 했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나요? 라는 지원 동기를 첫 번째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본인의 직무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보면서 내가 직무에 있어서 많은 관련성 있는 행동과 활동을 많지 않다면 수자원공사의 면접에 있어서 합격될 수 있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전문가로서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이제 직무기술서를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꺼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토목이면 토목 이런 직무기술서를 펼쳐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능력들을 보시고 나서 그 수행에 있어서 여기서 역시 성과라는 부분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시도를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일을 어느 정도 완성해내는 그런 게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노력이라는 단어와 전문가라는 단어에 좀 염두를 두시고 뭔가를 그냥 단번에 성공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고민하고 다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번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서 직무기술서에 있는 어떠한 특정 역량을 여러분이 하나의 포지션을 두고서 그 역량 어떤 그 수행해야 되는 성과적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번 이제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팀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조직
팀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팀 하면 좀 더 소단위고 조직하면 좀 큰 단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단위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귀하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갈등이라는 요소, 물론 좋게 지내면 좋지만 생길 거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있다 보면 이제 외부와의 이제 거래하는 그런 소통의 어떤 관점이라던가 내부 직원과 타 부서와의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 업무를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점, 이런 일들이 되게 다반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에 있어서 이제 갈등적 요소가 어떤 걸 갈등적 요소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개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적 요소죠. 우리가 무슨 동호회하면서 갈등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갈등적 요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물론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일을 했던 경험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기타 뭐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이나 이런 뭐 돈을 받지 않은 경험이더라도 이런 실제 수행했던 일과 관련된 경험들 속에서 타인들과 갈등적 요소들의 사례를 가지고 전개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도 있을 거고요. 협조를 해보려고 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요. 대외적 기관을 통해서 이제 조직과 조직 간의 그런 소통을 필요한 단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팀워크를 이제 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팀원들 간의 어떤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갔는지라는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업 이외에, 그러니까 학교 생활 이외죠.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장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300자 이상 500자 이내, 뭐 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짧고 임팩트 있게 핵심적으로 써달라 이런 부분인데요. 참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500자 이내 쓰다 보면은요 내용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쓰는 작성 요령을 너무 500자에 국한을 두기보다는 먼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내용적 관점을 좀 충분히 작성한 후에 500자라는 숫자를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맞춰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업 이외에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 학업 이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이외에 했던 것 중에 뭐 본인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뭔가 본인의 활동했던 관심사가 됐던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본인의 개인의 특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째 질문까지 보면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역량이라던가 개인과 팀워크와의 어떤 관계라던가 그리고 본인의 관심이라던가 그래서 개인 지금 지원자 개인에 대한 질문들이 세 번째 질문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이외에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남들이 야 그거 왜 해? 해도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그것까지 왜 하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은 생각이 있지만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과 기준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을 설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상황과 그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이루고자 해서 그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기준,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그걸 끝까지 추진했던 것들, 이런 내용, 행동의 모습,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꿋꿋하게 자신이 처음 시작한 대로 계획대로 준비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이 규칙 및 규정 준수, 준법성 등과 같은 공동체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건설과 관련된 이런 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독창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정해진 매뉴얼과 규정과 규칙들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서 보면은 준법성이라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 특성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만의 갖고 있는 사업적 특성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본인 역시 이제 공동체의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과 규칙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지켜나갔는지라는 부분에서 조직 및 단체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나는 무엇을 두었고 그 기준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게 어떠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내가 맞춰서 잘 해나갔다라는 부분으로 작성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규정과 규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회사 생활도 하나의 규정과 규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이제 봉사라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 업무가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중에 본인이 이 업무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신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믹스해서 푼다면 아, 이 사람은 일명 DNA가 이렇게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항이죠.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K워터 인재상 내실, 그다음에 혁신, 신뢰, 자기와 가장 잘 부합하는 역량과 걸부시켜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원 동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원 동기에서는 왜 K워터를 선택했는지라는 그 회사의 선택 기준을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내가 해당 직무를 선택했는지 라는 직무에 대한 자신만의 준비된 상황들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이런 K워터와 내가 지원한 직무를 통해서 앞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이제 인재상, 내실, 혁신, 신뢰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그래서 업무적으로 내가 그 업무에 아주 중요한 인재다라는 거, 하나, 둘, 세 가지죠.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후에 대한 포부. 근데 이런 것들이 인재상과 또 결부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단순하게 작성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각각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통합시켜 작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작성을 우선 해본 다음에 작성한 내용들을 좀 연결하면서 하나의 카테고리나 하나의 맥락적으로 좀 여러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성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지금 제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통합 물관리 서비스입니다. 통합 물관리 서비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잘 기억하시나요? 댐을 건설하면서부터 하천에 방류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모든 일련의 정보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데이터를 항상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미래 예측을 통해서 재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앞으로 뭐 물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하는 그런 통합 물관리 서비스라는 부분이죠. 이런 통합 물관리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실 있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혁신적인, 창조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신뢰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를 상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물 산업 분야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산업 부분으로 국한되지 않고 해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술들을 해외에 가서 전파도 하고 해외 건설을 통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사업적 수익도 얻고 또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인력을 양성시켜서 그 나라의 국가에 또 이바지할 수 있으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추진을 이제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구축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한국수자원공사의 여러분들 매력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좀 더 어떻습니까? 좀 더 준비하는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고 찾아보고 또 발로 뛰어보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 있겠고요. 그렇게 하다가도 모르겠다,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커리어 스쿨이라고 찾아보시면은요, 저와 함께 친구 맺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소통 창구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물어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에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 나만의 전략 방법 잘 구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거 여러분들 이제 알았구나, 됐구나 이러지 말고요. 바로 지금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지금 실행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이불 속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불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수자원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곧 2월 달에 이제 수자원공사 채용 공고가 뜨고 있으니까요. 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미리 작성도 하시고 이런 준비 자세를 가지고 꼭 취업에 있어서 준비 필요한 부분이니까 준비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앞으로도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